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 오늘은 투자의 세계에서도 FOMO, FOMO는 경계하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FOMO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FOMO 해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뭐 이런 그림이 나오고, 뭔가 이렇게 우울한 얼굴의 그림도 이렇게 FOMO를 나타내고 하는데, 이 FOMO가 뭐의 약자냐면은 Fear of Missing Out, 이게 한국말로는 고립 공포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FOMO, 고립 공포감이 뭐냐면은, 요즘 보통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 하지 못하는 경우에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증상을 얘기해요. 이 그림이 그런 현상들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아, 저 사람들 에펠탑 앞에서 막 여행도 가고 놀았는데, 아, 나는 집에서 방구석에 혼자 남아있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감정들을 고립 공포감, 즉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투자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이 FOMO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FOMO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한 컷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요. 여기 보시면 I've got a stock here that could really excel. 나 지금 정말 잘 나가는 좋은 스탁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정말 excel 하다가 이 사람은 셀로 듣는 거죠. 셀하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셀 듣다가 와, 팔아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좀 풍자적인 내용이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팔아야 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거는 정말 견딜 수가 없다 하면서 goodbye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goodbye 하다가 buy 하다가 바이 사라고 사자 막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런 좀 풍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포모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발단은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듣는 거에 있지만, 나중 가서는 저 사람들이 파네, 저 사람들이 사네 하니까 나도 팔아야지, 나도 사야지 하는 그런 결과들이 투자를 하면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투자 안에서는 어떤 포모가 있는지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아시겠지만 3월 19일에 최저점으로 떨어졌어요. 이때 1457까지 떨어졌고,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어서 2000점이 넘죠.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자, 3월 19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요걸 조금 더 확대하면은 코스피가 3월 19일에 완전 저점 가다가 오르다가 또 떨어지다가 이때부터는 점차 이렇게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코스피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가져왔어요. 이게 3월 19일 최저점일 때 그 전에와 그리고 그 후에 어떠한 종목들이 사람들이 개인 순매수가 제일 많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3월 19일 전에는 혹시 동학개미 운동에 힘이 있어서 삼성전자가 제일 많았고요. 그 뒤로 현대차,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뒤를 따르고 있고요. 3월 20일, 즉 제일 최저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 한 4월 6일이면은 한 요 정도까지 될 텐데, 여기까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그러니까 요즘은 이걸 곱버스라고 하더라고요. 인버스인데 2배, 3배 주는 거를 곱버스라고 하던데, 이렇게 사람들이 하락에 베팅을 한 거죠. 2위는 물론 삼성전자이지만 3위는 코덱스 인버스, 그리고 5위는 여기는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많은 사람들이 한 2주 반 정도에 이렇게 최저점을 맞이하고 나서 인버스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3월 20일부터 25일까지만 봐도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레버리지가 5,900억이 될 정도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방에 투자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학개미가 유명했던 것처럼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런 주가는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많이들 샀었죠. 사람들이 사네 해서 샀었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인버스에 투자를 한다. 그거는 물론 그냥 개인이 생각했을 때 여기서 물론 이거는 잠깐의 조정이고 다시 하락한다에 베팅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어서 아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금 떨어지다가 여기서부터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쯤에서나 이쯤에서 인버스로 투자를 했었고, 여기서 분명히 성공했던 그 사례들을 들었을 거예요. 나는 인버스에서 몇 배 벌었다, 뭐 몇 천만 원 벌었다, 이런 소식을 분명히 듣고 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이거는 잠깐의 조정일 뿐이고 지금 코로나가 정말 역사적으로 이랬던 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떨어진다라고 베팅을 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인버스로 분명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초조해지고 나만 미싱아웃 됐네 해서 인버스로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를 봤으니까 요번에는 나스닥을 한번 봐볼게요. 나스닥도 거의 비슷하죠. 큰 차이는 없고 저점이 이때가 3월 23일로 기억을 하고요. 이때 나스닥이 6,8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6월 10일에 이렇게 만까지 오르는 그런 경이로움을 보였고요. 요즘 조던 부자 연구소에 어떤 3% 룰이 유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하루에 나스닥이 3% 떨어지면은 갖고 있는 종목들을 다 매도를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3%가 몇 번 반복되면 공황의 시작이고, 언제마다 10%씩 말뚝을 받고, 그리고 언제쯤 공황이 끝나고 언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러한 매뉴얼이 되게 유행을 하고 있고, 물론 좋은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3% 떨어져서 여기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다 매도를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는 캐시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어떤 주가적인 손해는 없겠죠.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팔아야 되나 하다가 이런 조던 부자 연구소의 그 방법대로 하시는 분들은 원금을 지켰으니까 그러면은 팔걸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 시점 정도 되면은. 그러다가 방금 코스피 보여드렸던 것처럼 나스닥도 이렇게 상승을 쭉쭉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오르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도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궁금하기도 하고 집중을 하죠. 어떤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빌 에크만 같은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다, 여기서 투자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저점에서 많이 사서 몇 배 이상 수익이 났다고 막 그런 얘기들도 있고, 투자의 달인 올웨더 포트폴리오로 유명한 레이 달리오는 이러한 위기가 전에도 없었다, 지금은 굉장히 위기다라고 네거티브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얘기를 듣다 보면은 헷갈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막 사기도 하고, 아직 막 크게 매수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 판단이 안 설 수도 있죠. 그러다가 이쯤에 오면은 여기서 샀던 사람들을 보면서 살걸, 나는 왜 안 샀지, 나는 저 사람들 살 때 왜 안 샀을까, 나는 왜 공포에 떨고 있었을까라고 또 후회를 하는 구간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되게 생각보다 투자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나 많이 지켜보고 그거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저희가 SNS, 인스타 같은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지내는데 나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투자에도 비슷한 그런 컨셉이 작용을 하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고 예를 들면 저의 배당 투자 일기나 아니면은 제가 어떤 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할 때 여러분들은 그거를 보고 안도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생활 원어원보다는 수익률도 높고 투자 원금도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어떤 그런 안도감이 드시나요? 아니면은 미국 생활 원어원 보고 나서 저 사람은 벌써부터 저렇게 앞서가고 있네,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나 조금 조급하신가요? 아니면 조금 부러운 마음이 혹시라도 드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제 채널을 보시든 아니면은 다른 채널을 보시든 그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나의 상대는 시장도 아니고 나의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하셨으면 해요. 물론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어떤 스테러스에 있는지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고 공개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보통의 많은 투자자들은 그냥 자기의 패턴대로 자기의 페이스대로 속도대로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게 정말 시행착오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만의 투자 방법을 갈고 닦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다른 유튜버가 이거 산다 저거 산다 저거 팔았다 이런 거는 정말 참고만 하시고 너무 그거에 휘둘리지는 않았으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켓 타이밍에서 자유로워지자, 주가 변화를 너무 많이 보지 말자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예를 하나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또 안 좋은 얘기 할 텐데 지금 호재가 없는데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생각을 해요. 이 기자 연설 있기 전에 팔까?
아니면은 분명히 이거 끝나고 주가가 떨어질 텐데, 아니면 중간에 말 실수해서 주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그때 살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기자회견 하기 전에 고점을 찍다가 갑자기 기자회견 후에 막 떨어진다. 내가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다 그러면은, 그럼 또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 나는 왜 팔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 저때 팔아가지고 이익 봤을 텐데. 반대로 어떤 호재가 있어서 기자회견 하고 나서 주가가 막 상승을 한다. 그러고 나서 내일 프리마켓에 다시 주가가 떨어져서 원금을 회복한다. 그러면은 또 그 사이에 요 시간에 맞춰서 살 걸, 이제 살 걸, 팔 걸, 이런 프로세스가 반복이 되면은 결국에는 어떠한 선택을 통해서 수익을 낸 사람들에 집중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수익을 못 낸 나는 초라해지고, 그러한 심리적인 부담감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켓 타이밍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가 변화를 너무 많이 보지 말자라고 저는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외부의 인풋,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절제해 보자라고 감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가끔 채널을 운영하면서 댓글을 보면은 미국 생활 101님 믿고 이거 갑니다. 저도 미생님 따라서 이거 샀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코멘트를 보면 속으로 굳이 저러실 필요까진 없으신데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물론 참고를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과 어떤 방향성과 맞아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다행이지만, 너무 어떨 때는 무절제하게, 어떨 때는 남이 골라주는 선택에 위안을 받고 저 사람도 저거 샀으니까 나도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은, 물론 fear of missing out, 즉 FOMO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투자 성과가 그에 따라서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 감정 싸움, 이 fear of missing out을 잘 다스려서, 너무 남들이 어떤 걸 하고 남들이 어떤 걸 안 하고 나는 왜 하지 못했을까, 나는 저걸 왜 했을까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신만의 투자의 길을 꿋꿋이 오래오래 걸어가면은 나중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